잠깐 이 영상 보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거 아직도 하고 있어? 파이가 뭐가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기라고 했잖아. 6년입니다. 우리는 6년을 버텼어요. 그 시간 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하루에 한 번씩 열면서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믿어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버튼을 눌렀고, 똑같이 설명하지 못했고, 똑같이 기다려왔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중간에 흔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되는 건가? 의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6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오늘 설계 구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Hey Pioneers, I'm Nicholas Kokalis, And I'm Chen Diaofan. and today we're excited to celebrate with the community the 1-year anniversary of Pi's Open Network launch. 2026년 2월 20일 파이 네트워크 오픈 네트워크 출범 1주년. 코어팀은 이날 공식 메시지를 냈습니다. 가격 이야기는 없습니다. 상장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철학이 코드가 되고 있다는 것. 오늘 함께 그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설계로, 기대가 아니라 근거로. 먼저 오픈 네트워크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 네트워크를 그냥 드디어 열렸다 정도로 알고 계실 거예요. 코어팀이 정의한 오픈 네트워크는 세 가지가 동시에 연결된 상태입니다. 파이 블록체인, KYC를 완료한 커뮤니티, 그리고 외부 웹3 3개. 이 셋이 처음으로 하나로 연결된 것. 쉽게 말하면 그동안은 문을 잠그고 안에서 연습하던 시간이었어요. 오픈 네트워크는 그 문을 열고 외부와 실제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정의를 처음 봤을 때 그래서 뭐가 달라진 거야 싶었습니다. 오픈 네트워크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핵심 표현을 발견했어요. 코어팀이 쓴 말, 닫힌 준비 단계가 아니라 외부 생태계와 연결된 상태. 이 한 문장이 1주년 메시지의 전체 출발점입니다. 이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외부 웹3 서비스들이 파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고 파이 생태계가 외부로 뻗어나가는 구조. 6년 동안 안에서 쌓아온 것들이 바깥 세계와 맞닿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가장 깊숙이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이게 맞는 방향인 건가? 이 질문은 파이를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저도 했습니다. 분석을 해봐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윤곽 같은 건 보이는데 확신으로 연결이 안 되는 그 답답함. 그런데 이번 1주년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어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토큰 상장이 목표가 아니었다. 지속 가능한 유틸리티 확보가 목표였다. 유틸리티, 실제로 쓸 수 있는 구조. 코인이 거래소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 코인이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생태계를 먼저 만들겠다는 선택이었어요. Why does Pi feel so different from other blockchains? Why does utility matter? Pi feels different from other blockchains because Pi is different.
When Open Network launched a year ago, I described Pi as a nonconformist, and that still holds. Pi differentiates itself in several fundamental ways. Pi never did an ICO, Pi is free to mine for accessibility, it's mobile first, Pi's mainnet blockchain is fully KYC'd, and Pi has tens of millions of verified users globally. And from the very beginning, Pi has emphasized utility. 코어팀은 이걸 스스로 비수능적 경로라고 표현했습니다. ICO를 하지 않았고 무료 모바일 채굴을 택했죠. 그리고 KYC를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자본을 먼저 모을 때 파이는 사람을 먼저 모았어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ICO 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백서 하나만 들고 나와서 수백억, 수천억을 모았어요. 이오스는 약 4조 원을 모았습니다. 당시엔 이게 표준이었어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본을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만드는 방식. 파이는 그 시기에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2019년 출범하면서 단 한 푼도 외부에서 모으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으로 무료 채굴을 할 수 있게 하고 진입 장벽을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설정했습니다. ICO로 수천, 수백억, 수조 원을 모은 프로젝트들 중 상당수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트 커넥트는 2018년 폰지 사기로 판명되어 붕괴됐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잃었어요. 반면 파이는 지금 이 자리에 있죠. 6천만 명과 함께 오픈 네트워크 1주년을 맞으면서 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ICO가 전부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남은 프로젝트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이더리움도 ICO로 시작했습니다. 파이가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저는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코어팀이 아니고 미래를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출발점의 구조가 다릅니다. 그 구조가 어떤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걸 같이 보는 겁니다. 비수능적 경로는 다른 길을 열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책임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임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었어요. 자본 없이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서 있는 세상. 돈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 생태계의 첫 번째 주인이 되는 구조. 비트코인 초기 채굴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누군가는 그때 파이를 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이야기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Why is Pi focusing on AI? What does AI have to do with blockchain? AI is fundamentally changing how value and production are created in the world. This shift inevitably introduces new challenges for humanity. As AI increasingly drives the production, traditional labor is no longer a reliable basis for how wealth is distributed. This raises a critical question. How do we ensure that value created by AI is distributed in a way that actually improves overall quality of life for everyone, rather than in becoming even more concentrated among those who already control capital? This is a core problem Pi intends to. 1주년 메시지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코어팀이 AI와 분배 기준을 연결해서 언급했어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AI가 생산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계가 점점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 그렇다면 생산 방식이 바뀌면 분배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이 만들었냐가 아니라 누가 참여했느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코어팀이 쓴 표현을 보자면 누가 참여했는가?
속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참여와 기여의 기록.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참여의 기록 위에 서 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그 기록입니다. 참여 기반 분배. 철학적으로는 아름다워요. 하지만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초기 채굴자들, 이더리움 초기 기여자들이 보상을 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뒤에 수많은 다음 비트코인들이 결국 사라졌습니다. 파이가 그 성공 사례의 계보를 이을지 저는 확신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은 아니에요. 제 역할은 이겁니다. 구조를 같이 살펴보고 논리를 같이 따져보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드리는 것. AI가 콘텐츠를 만들고 봇이 거래를 하고 에이전트가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 그 시대에 가장 희소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인간이고 오랫동안 이 생태계에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참여 기반 분배가 자리를 잡는다면 그 기록이 가장 긴 사람들이 가장 깊은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6년의 기록을 가진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코어팀이 직접 강조하진 않았지만 1주년 메시지 전체에 깔려있는 숫자가 있어요. 6천만 명의 사용자, 1,700만 명 이상의 KYC 인증 완료. 이 숫자를 그냥 사용자 수로만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KYC를 통과했다는 건 신원이 검증됐다는 뜻이에요. 봇이 아닌 실제 사람이 확인된 거죠. 6천만 명이면 한국 인구보다 많습니다. 영국 인구와 비슷해요. 대부분의 블록체인에서 사용자는 지갑 주소로만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지갑을 가질 수 있고 봇 지갑도 포함되죠. 에어드랍을 하면 봇 계정들이 물량을 쓸어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거버넌스 투표를 해도 고래 한 명이 수십 개의 지갑으로 결과를 왜곡할 수도 있어요. 파이의 KYC는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1인 1계정 원칙. 물론 사용자 수가 곧 생태계의 건강함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실제로 쓰이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해요. 유틸리티가 없으면 6천만 명도 그냥 숫자에 불과할 수 있어요. 코어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단어가 유틸리티이고 사용입니다. AI 에이전트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이 행위자가 진짜 인간인가를 증명하는 인프라의 가치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신원이 검증된 1,700만 명이라는 베이스. 이건 웹3 생태계에서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산의 일부예요. 6년 전부터. 코어팀의 커뮤니티 유지 전략이 특이합니다. 파이데이, 해커톤, 교육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이게 전략의 전부예요. 주목할 건 여기에 가격 이벤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에요. 곧 올라간다, 상장 임박, 이 말 한마디면 커뮤니티는 들썩입니다. 그런데 코어팀은 그 카드를 6년 동안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저도 그 감정을 압니다. 가격으로 모이지 않은 커뮤니티는 가격이 올라도 술렁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저는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가격으로 모인 커뮤니티는 가격이 떨어지면 떠날 거예요.
그러나 참여로 묶인 커뮤니티는 다릅니다. 이 커뮤니티는 가격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어떤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가 지금 6천만 명이라는 숫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숫자 안에 바로 여러분이 있어요. 가격으로 흔들리지 않은 커뮤니티가 끝까지 남아있는 세상.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가격 펌핑으로 사람을 모으고 가격이 꺼지면서 함께 사라지는 걸 우리는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파이가 다르다면 그건 이 커뮤니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버텨온 사람들이 생태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을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저는 압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코어팀은 1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시점에 공식 메시지를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격 전망, 상장 일정, 런치패드 디자인 1과 디자인 2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그게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게 답답하게 생각됐습니다. 1주년인데 이제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오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분석을 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침묵이 전략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말을 바꾸지 않은 팀, 원칙을 흔들지 않은 팀, 그 팀이 지금도 말을 아끼고 있다면 다음에 나올 구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해석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큰 것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개된 구조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해 이 채널이 존재합니다. 오늘 코어팀의 1주년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코어팀의 메시지는 세 줄기로 흐릅니다. 첫째, 비수능적 경로, 자본보다 사람을, 속도보다 구조를 선택했다. 둘째, 유틸리티 중심의 생태계, 가격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구조가 목표다. 셋째, 참여 기반 분배 설계, AI 시대의 새로운 분배 기준을 구조 안에 넣겠다. 그리고 그 세 줄기 모두에 우리의 6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세 가지 조각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문이 열린 오픈 네트워크, 인간임이 증명된 KYC 인프라, 참여의 기록이 지분이 되는 분배 구조. 이 세 조각이 가리키는 그림은 하나입니다. AI가 모든 걸 만들고 봇이 모든 걸 흉내내는 시대에 진짜 인간임이 증명된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참여의 기록으로 이 생태계의 첫 번째 자리에 서 있는 세상. 그게 현실이 될지 저는 장담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설계된 구조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건 오늘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것이 가격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생태계를 분석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탐험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가격 예측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토끼굴, 혼자 들어가기엔 너무 깊고 너무 흥미롭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부분이 어디였는지 한번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도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보고 함께 참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태계 토큰 어떻게 설계되는가, 런치패드 이야기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편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토끼굴 탐험가 썰지였습니다. 다음 토끼굴에서 만나요.